라운드 2 주제를 공개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돈만 잘 잡으면 된다.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 그 성장주와 가치주의 그 혼돈된 조금 헷갈리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성장주는 좀 쉬어가면서 저평가된 가치주들을 봐야 된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수 위원님께서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앵커님이 잘 말씀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부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분법적 사고는 맞지 않습니다. 항상 중요한 부분은 경기 민감한 흐름들 속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금리의 기조효과로 인한 상승 흐름이 세게 진행되는 동안에 다시 이 금리 상승 관련 주식을 들어가게 되면 이 양방으로 혼이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은, 하나, 이제 코로나가 지금 백신과 치료제 이 부분에 경제 재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러면 2019년 2020년에 코로나가 나오기 이전, 그죠? 그 2019년엔 그죠? 산업이 어떤 섹터가 성장을 했나요? 그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나아지면, 그죠? 그 이전 2019년 이상으로 글로벌 시장이 고성장을 이루는 시장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경기 민감주를 계속 매수하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렇지 않다면 항상 새로운 산업 성장하는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주 7대3이다. 가치주가 3이고 성장주가 7대3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가 이번 조정에 가장 세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나쁜 회사입니까? 고점에서 마이너스 35% 조정을 받았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건 알지만 그 좋은 회사가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회사가 아닌 거죠. 그만한 실적을 답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쉬는 겁니다. 테슬라 전기차가,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안 팔리나요? 전기차가 금리 올라가면 안 팔립니까? 그러면 2차 전지 매도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과 테슬라의 점유율 하락입니다. 도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 그죠? 테슬라가 미국에서 70.2%, 그런데 2025년 정도 가면 39.7%로 줄어들 거다.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들의 전기차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줄어드는 것 뿐일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 하락은 당연하다. 그런데 테슬라의 경쟁 심화는, 그죠? 내연기관차가 이 전기차를 무진장, 뭐 폭스바겐이니 피아트니 볼보 이런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순수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제2의 성장 진입 시그널이잖아요. 그죠? 팀브시 UBS 애널리스트가 2025년이면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보급률을 2030년까지 50%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죠? 단순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는 거. 그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삼성 SDI 65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겁낼 거 없다. 그죠? 자, 2022년까지 그러면 2차 전지뿐이냐? 2022년까지 코스피 이익 성장 주도 업종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증가 흐름이 나타나는 섹터를 공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이 조정받을 때, 금리가 뭐 어떻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섹터가 성장하고 영업이익과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기업을 찾아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잔파도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운송,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반도체. 여기 2차 전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 외에 치과 의료기기 업체들, 오스테인 플란트, 사상 최대의 실적 흐름들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바텍, 덴티움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 그리고 수소 관련 업체들 효성 첨단 소재, 상하프론테크 실적으로 증명해 주잖아요. 그죠? 화학 관련 업체, 효성 TNC, 금호석유 실적으로 보여주고 코어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떨 때 시장이 급락하고 시장이 안 좋다. 그죠? 비가 올 때는 그죠? 비 올 때 비를 안 젖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산을 쓰고 있으면 덜 적시되는 거죠. 그죠? 시장이 급락을 할 땐 태풍이 불기 때문에 우산을 쓰나 마나 다 옷이 적지만 시장의 잔파도는 우산에 큰 실적이 나는 펀더멘탈이 나는 우산을 쓰고 있으면 끄떡없습니다.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성장주와 가치주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율을 봤을 때 성장주 7, 한 가치주 3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익 성장과 실적으로 얘기가 증명이 되는 것은 이러한 파동에도 흔들릴 필요 없다. 우산을 쓰고 가면 된다.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화학, 운송,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리고 그게 좀 통틀어서 2차 전지, 삼성 SDI는 65만 원 이하에서는 겁낼 필요가 없다. 좀 매수의 의미로 주셨고, 치과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수소 관련주도 다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네,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잠시 후에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는 특히나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러한 구별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항상 성장주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요한 상승 요인으로 주목하게 됐던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증시는 우리가 시장을 선반영하게 그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좋은 것보다 앞으로 좋아질 것 이런 쪽에 시장의 수급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주라고 시장을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안정적인 성장을 내고 있지만 그 실적 성장들이 크게 두드러지긴 어려운 안정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안정성은 있지만 고성장을 보여주긴 어렵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전년도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겪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분기부터도 지속적으로 수출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들이 2월까지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3월 10일간만 해도 25%.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전년도에 이러한 실적 악화로 인한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최대 실적을 냈던 2019년을 웃도는 그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가를 뛰어넘는 그런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년도 그리고 또 그 코로나 피해가 본격화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4, 5월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출량이 최소 30%에서 40% 급증할 거라는 전망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 성장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요. 특별히 가치주자 성장주가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는 가치주라고 보였던 것들도 실적이 최소 50에서 100%까지 성장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 자체가 성장주로서의 부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은 그냥 성장주에 해당하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눈에 확인되는 기업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 실적 성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일시적인 수급 집중으로 인해서 단기 파동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의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실적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 일부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그 이전의 수준보다 더 높게 상승자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안정성과 함께 성장성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의 시점에서 충분히 투자의 매력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부양책이라는 부분들을 쏟아놨기 때문에 그 전에 기존에 있던 이런 사업들을 회복시키는 데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정책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해 볼 수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4차 산업에 대한 이런 신산업 부분도 아울러 조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런 업황 상승 그리고 시장 상승에 따른 실적 기대감들이 큰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호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출 상승과 함께 회복세의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2차
2차전지, 그리고 철강주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올해 이익 성장의 기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시마다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부분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민감도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수급 부담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먼저 빠지고 그리고 시장이 돌아설 때는 우리가 그 충격을 좀 덜하고 회복 시기의 초기에는 더 먼저 움직이는 것이 대형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크게 받지만 일단 회복을 보여주게 되면 폭발적인 이익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적이 확인되는 중소형 종목들 움직임들이 우리가 또 2분기 이후부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이러한 종목들을 함께 좀 고려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 실적이 증명되는 숫자로 보여지는 섹터를 주목하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적 시즌 전후에서는 통용이 잘 되는데 그게 정말 실적 시즌 때만 통용이 되는 건지 실제로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도요. 김기수 위원님 뭐 꿈을 묻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숫자보다는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뭐 급등, 폭등 내지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 봐야죠. 네. 자, 이제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준점이 여러 가지죠. 뭐 기술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되냐면 이 유동성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금리가 서서히 점진적, 기저효과로 지금 빨리 올라오긴 했어도 앞으로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 이야기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이 발표되기 전, 그 4월 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잘 올라가던 주식도 실적 때가 되면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궁극적으로 그 기업들, 그러니까 이 매매를 할 것이냐, 매매를 하는 흐름이라면 그죠? 실적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술적 차트 가지고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적 차트 갖다가 매매하시다가 그 기술적 흐름이 깨졌는데 미련 못 부리고 들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가치를 찾죠. 그죠? 우리가 테마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거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기술적 흐름 수급 보고 올라가다가 그죠? 떨어지면 매도 못하고 그 나중에 와서 그 회사가 실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머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공부해서는 안 된다. 주식은 선행 공부를 하고 선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측 매도를 하고 예측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확인 매도하고 확인 매수한다? 그러면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네. 예. 예를 들면 뭐 시작 기대감에 제약주라던가 파인푸즈라든가 이게 기대감만으로 크게 폭등한 게 있는데 그런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매매하는 분들도 있다 기술적으로. 근데 그런 것을 보고 샀다가 나중에 그 뒤늦게 하락할 때 매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이제 실적 이런 탄탄한 회사 가치를 좀 보면서 그런 것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덧붙이면 이제 그게 뭐냐면 시장 예상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장에 이제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래서 그 기업이 그 통용되는 5G가 앞으로 성장성을 갖고 가는데 이번 실적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줄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실적이 못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기 실적, 제가 지난번에 AS를 했었던 삼성 SDI나 이 CJ 제일제당이나 이런 주식도 4,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받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걸 볼게요. 그럼 그 종목들을. 김기수 위원님은 방송 나오시면 개인 투자자들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더 말해주려고 하는 게 느껴진대요.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